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이브 코딩 시대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보안입니다. 최근 클로드 코드나 커서 같은 AI 코딩 툴 많이 쓰시죠? 생산성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혹시 이렇게 짠 코드의 보안은 신경 쓰고 계신가요? 기능이 잘 돌아간다고 방심하다가는 5분 뒤에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가 인터넷 공공재가 되어버리고 회사에서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짜준 코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보안 로드맵입니다. 바이브 코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 가이드로 총 4단계로 구성했습니다. 기초 개념부터 방어 전략, 그리고 실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의 3대장, 세션, JWT, 오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은 호텔 프론트에서 관리하는 카드와 같습니다. 중앙 통제가 가능해서 즉시 무효화가 가능하다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지니는데 트래픽이 몰리면 서버나 DB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JWT는 본질적으로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인증인데요. 대개의 경우 세션 저장소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날 때 수평 확장이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토큰이 탈취되면 만료될 때까지 서버에서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어스와 OIDC는 표 검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자유이용권이랑 같습니다. 비밀번호 공유 없이 권한만 안전하게 위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 웹 서비스에 구글로 로그인하기 버튼을 붙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방식을 쓰면 유저는 우리 서비스가 아니라 구글에 직접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구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OIDC는 신원을 확인해 주는 건데요. 구글이 보증하는데 얘 구글 회원 맞고 이름은 홍길동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오어스 2.0은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건데요. 유저가 자기 구글 프로필 사진이랑 이메일 주소 정도는 너가 만든 서비스에서 써도 좋다고 허락했으니까 여기 그 권한이 담긴 토큰 줄게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션 방식이 인프라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볼까요? 그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DB에서 이제 자격을 확인하고 서버는 세션 데이터를 레디스 같은 중앙 세션 스토어에 저장하고 세션 쿠키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서버가 그 세션 쿠키를 기준으로 중앙 스토어에서 세션을 조회해야 해서 트래픽이 커지면 레이턴시 스파이크나 커넥션 풀 소진과 같은 병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션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JWT인데요. JWT의 장점은 요청마다 세션을 DB나 레디스에서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로그인에서는 사용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DB 조회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로그인 후의 요청은 서버 서명 검증만으로 인증을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DB의 IO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그 강제 로그아웃이나 권한 변경을 즉시 반영하려면 토큰 블랙리스트나 토큰 버전 같은 방식으로 일부는 저장소 체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로드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토큰 크기가 커져가지고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발급된 토큰을 블랙리스트 처리하지 않는 이상 즉시 취소가 어렵다는 약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토큰이 탈취당하는 3가지 시나리오와 방어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XSS라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요. XSS는 쿠키 탈취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트 안에서 공격자 스크립트가 실행되어서 토큰과 세션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방어는 예를 들어서 HTTP 원리를 쿠키에 붙이는 거랑 CSP랑 입력 방어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CSRF,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는 건데요. 이게 해석하면은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사용자 몰래 결제 요청 같은 걸 보내는 방식인데, same set strict 설정과
CS라이프 토큰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셋째는 MITM이라고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뭐 중간자 공격이에요. 뭐 카페 같은 데서 커피 드실 때 뭐 공용 와이파이 쓰실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패킷을 가로채는 건데 전구간 HTTP에서 암호화 통신을 해야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한 인증 전략으로 그 하이브리드 토큰 방식을 설명드릴 텐데요. 앞서 말한 JWT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중잠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짧게 가져가고 보통 브라우저 메모리에 더 가지고 연구 저장소, 로컬 스토리지보다 노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리프레시 토큰은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가되 HTTP 올리 쿠키에 저장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XSS 자체를 막는 CSP나 입력 방어가 같이 선행돼야 하고 이거를 리프레시 토큰을 갱신할 때마다 기존 토큰을 폐기하는 로테이션을 적용하면 더욱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하면 새로 고침할 때 그 토큰 값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웹 로드 시점에 HTTP 올리 쿠키에 있는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 백그라운드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받아온 로직이 프론트에 구현되면 아주 좋습니다.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을 하면 서버가 어떤 리프레시가 유효한지 DB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지점이 JWT의 무상태성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셜 로그인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핵심은 Authorization Code Flow입니다. 사용자가 구글 로그인을 클릭하면은 동의 화면을 거쳐가지고 우리 서버로 일회용 Authorization 코드가 날아옵니다. 우리 백엔드 서버는 이 코드를 안전하게 백채널로 구글로 보내서 토큰으로 교환받고 사용자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자체 서비스의 세션이나 JWT를 발급해서 로그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AI로 코딩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OWAS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여기까지 나온 것은 그 OWASP 그 체크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 그 권한 제어 실패부터 뭐 인젝션, 공격, 그리고 쭉 이어져서 나중에 SSRF까지 여러분들의 코드가 이 취약점들을 방어하고 있는지 반드시 바이브 코딩 하실 때 바이브 코딩 끝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10가지는 뭐 기본 체력의 이제 최소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이브 코딩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체크였습니다.